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태석입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육계의 변화인 것 같은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염병 위기 속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과 학교 수업을 병행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올해도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경험과 또 우리 도민들의 힘과 역량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MBC 충북에서는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을 모시고 지난해의 성과와 올해의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신년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네, 김병우 교육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신축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누그러질 줄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도 늘 건강하시고요, 희망을 설계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경자년은 정말 느닷없이 맞이한 코로나로 해서 온 국민이 또 하나가 되어서 K방역이라는 또 모범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계도 사실은 전례 없는 상황 앞에서 개학도 연기하고 또 나중에는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비대면 교육을 또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애쓰려고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2021년 우리 교육청의 어떤 사자성어를 승풍파랑으로 정하셨습니다. 네네. 느낌은 굉장히 역동적인데 예. 구체적으로 그 내용하고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자가 탈승자이고 풍이 바람풍입니다. 예. 바람을 타고, 그 다음에 파랑은 깰 파자에다가 물깰 랑자. 우리가 왜 바다에 갈 때 뭐 경랑이 배전을 때리고 거함이 갈 길을 파도가 막아도 바람을 타고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나 세계의 조류나 이런 큰 흐름을 타고 자신감을 가지고 위기나 난관들을 이겨나가자, 이런 의미인데요. 큰 멀리서 오는 큰 바람을 타고 아주 그 만리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어려움도 깨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 구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진짜 힘을 느낍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고 침잠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데 어떤 힘도 느끼고 또 굉장히 큰 좋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교육감님 특히나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저희 학교를 돌이켜보면 졸업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하고, 대학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 MT 다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 수업은 비대면으로 또 진행을 했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돌보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보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교육감님이 우리 충북 교육의 수장으로서 작년 1년 동안 소회 한번 솔직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정말 작년에 작년 연초에 이렇게 언론에서 도민들을 뵐 때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변수라고 하는 코로나19로 해서 뭐 저희도 난감했지만 학교 현장은 참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학교 들어갔던 아이들은 거부도 선생님도 만나지 못하다가 나중에 온라인으로나 접하고, 또 선생님은 아이들도 없는 빈 교실에서 또 수업이라는 걸 해야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참 낯선 상황이었는데, 그런 낯섦 속에서 또 미래교육도 실험도 하면서,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들이 우리 교육 현장의 모든 주체들에게서
하나같이 이루어져 나와서 어려움도 이기고 그 속에 또 희망도 찾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상황도 잘 대처해내면서 또 계획했던 그런 일상 사업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공약 이행 면에서 스페셜 A 등급을 받기도 하고 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면에서도 방어망이라든지 또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었다. 그렇게 돌이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들이 이제 활성화되니까 우려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또 학교별로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대처하셨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뭐 장소가 어디든 간에 자기 공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와 누가 곁에서 챙겨줘야만 하는 아이 간에는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격차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선생님들이 모든 가정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챙겨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이 곁에 누가 챙겨줘야 할 아이에게는 부모든 가족이든 곁에서 좀 같이 도와주십사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 속에는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도 거기다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잘 안내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 개별 이렇게 좀 개별 학습을 확인도 하고 피드백도 해주기 위해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고요. 정이 또 가정에서 이제 원격 수업을 뭐 익숙지 않아서 못하는 아이도 있고 기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또 학교에 나와서 할 수도 있도록, 또 사실은 방문해서 도와줄 수도 있도록 그렇게 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력을 길러가게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 주로 언론에서 보면 이제 그 부모들 맞벌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직장은 나가야 되고 그래서 돌봄 노동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한다 그래가지고 교원단체랑 돌봄 전담사들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좀 비춰지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충북도청 또 충북교육청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육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부나 저희 교육청에서도 하는 데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뭐 여건이나 또는 뭐 재원이나 이런 걸 마련은 해주지 않고 또 법적 어떤 장치도 정비해주지 않은 채로 무조건 그냥 급하니 떠맡아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정작 해야 할 본연의 교육 활동을 또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또 악조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는 차원에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런 여건을 다 정비한 뒤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더 열성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돌봄의 질을 위해서도 교육의 질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계속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예, 보니까 그 전담하는 부처 그리고 법률적인 근거가 많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우리 2020년에 교육청에서 많은 성과를 냈을 텐데 네네. 개괄적으로 먼저 예.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 일상 사업 그것은 정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내서 그 유권자 단체에서 평가하는 그 공약 이행 평가에서 스페셜 A 등급을 맞았고요. 예.
그리고 갑작스럽게 맞이한 코로나의 변수에 대한 대응도 잘 해서 뭐 방역 면에 있어서도 거의 뭐 참 K 방역의 모범이 또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졌다. 교육기관의 방역은 퍼펙트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만큼 또 그리고 우리 충북교육청이 특히 선도적으로 잘 해냈고요. 방역을 넘어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뭐 갑작스럽게 맞이한 그런 학사 변동, 일정 변동, 뭐 개학을 막 몇 달 늦춘다든지 그 후에 뭐 원격 수업을 한다, 또 병행 수업을 한다 이러는 과정 속에도 우리 충북이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어서 앞장을 서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내려고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이 질문은 제가 꼭 드리는 건데요. 네. 지난 한 해 돌이켜 보시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아쉬운 부분입니까? 예. 역시 이제 마음같이 안 됐던 게 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장에 코로나가 비대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 자칫하면 단절되겠다 하는 위기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간담회라든지 이런 건 했고요. 또 특히 원격 화상 뭐 톡쇼 같은 거. 예.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소통을 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특히 이제 그 대안학교 모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여기 자꾸 좀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목도고 전원학교는 지역 그 주체들의 반발과 우려를 쉽게 설득을 못해서 자꾸 늦어지게 되고 또 이제 미래형 그 단제고 부분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또 이제 사실은 첫 단추를 좀 잘못 깼다라고 하는 좀 그 아쉬움을 가지는데 그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간곡하게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선입견을 네. 깨기가 참 어려워서 아주 더 두 배, 세 배 좀 힘이 들었던 거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 아쉬움을 딛고 또 올해는 또 성과가 더 좋아지겠죠. 예. 네, 네. 그 국정감사 이후에 그 서울대 진학률을 두고 좀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교육계 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근데 충북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 그리고 대입 진학에 대한 지도 이런 부분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제 그 논란도 비본질적인 논란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때 그 데이터를 발표한 국회의원도 그게 수도권 집중 실태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 이제 엉뚱하게 유탄이 날아와서 논란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조차도 부응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니까 그렇죠. 예. 뭐 어디 명문 대학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최대한 보내려고 하기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다만 이제 큰 흐름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었고 큰 흐름이 불안한 흐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 세대는 또 그걸 문제시하는 일부 언론들에서는 명문대 가는 실적이 중요한 지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저희는 지금 아이들은 그 길을 능히 가고도 남을 아이들이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뭐 의학 계열이든지 이쪽으로 가는 그 취향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작정 대학 간판이 아니라 차라리 학과를 따라서 가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는 계열을 선택하는 예. 이런 큰 흐름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요걸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놓치고서 옛날 잣대로만 프레임으로만 뭐 이게 뭐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그런 진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 저희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 지향이 거기에도 크게 불리하거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왔는데 작년부터 올해가 이제 지금 막 21학년도니까 20년도 예. 입시 결과 거기에는 지금 이제 수시 정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전년도보다 그때 그 우려했던 지표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여파를 낳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히 그런 시각에서도 이제 안심을 하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학교를 평가할 때 이른바 명문대를 몇 명 보냈느냐로 많이 이제 측정을 했는데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것이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021년 우리 교육감님이 꿈꾸시고 또 바라시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듣고. 예. 첫째는 자율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학교 실천. 그래서 사실은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도달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학교 단위 자치. 예.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움터인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요. 둘째는 주도적 배움을 위한 혁신교육의 질적인 심화. 우리가 그걸 이제 행복씨앗학교로 혁신교육의 상징으로 삼아왔는데 그 행복씨앗학교도 이제 질적으로 좀 심화하는 행복자치 미래학교라는 형태로 나아가고 또 행복동행학교라는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일반화해 나가는 이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환경 구축. 작년에 이제 원격 수업 여건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정비도 했지만 스튜디오를 마련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장비를 확충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대안학교 설립 같은 것도 해나가는 것 그리고 또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격차 해소.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국면에서 조금 앞당겼던 그 무상교육 시리즈의 완성, 이거 이제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서 격차 해소 이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한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 우리가 행복교육지구라는 걸 통해서 지역의 교육 공동체를 이제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과 같이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던 거, 요거를 이제 교육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요거의 구축, 이런 다섯 가지 시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네네. 줄었는데 그래도 이번 예산 편성의 특징하고요. 네. 좀 강조하고 있는 정책이 들어가는 예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 두기를 정말 잘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9년, 2020년 두 해 동안에 1930억 원에 이르는 그 기금 마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올해는 969억 원을 한 절반 가까이를 돌려서 이제 그 세수 감소분을 채워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 방역 비용이라든지 기타 이제 미래 교육 환경 구축하는데 갑작스런 지출 요인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올해는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확대 편성까지 하게 됐다. 예.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좀 코로나 상황도 나아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큰일 납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한 1년치쯤은 또 안정화 기금에 잔여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을 바닥낼 수는 없어서 예.
호전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어느 분야나 그렇습니다만 기초 체력, 기초 학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특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더 나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굉장히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인정할 것 같은데 네네. 기초 학력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또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기초기본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3R이라 그래서 예. 읽을 줄 아냐, 뭐 셈할 줄 아냐,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학력 개념이 21세기에는 핵심 역량 개념으로 뭐 창의력, 사고력, 상상력, 비판력 이제 이런 역량 개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역량조차 그 기초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전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잘 다져져야 상급 교육 과정을 해나가는데 이 결손의 누적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저학년 때 정말 읽기 세마기의 능력을 약간 더디 배우는 애들까지도 아주 제때제때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좀 더디하는 아이 이런 개념으로 그 아이의 속도에 맞게 읽도록 계속 정성을 들이고 또 세만한 능력도 개념부터 좀 이렇게 해나가게 하고 뭐 심지어는 난독증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아이들에게까지 뭐 진단이나 치료에 뭐 경비까지 되어주는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각 교실들마다에는 특히 이제 저학년 교실들마다에는 예비교사라든지 또는 퇴임한 선생님들을 보조교사로 투입하면서까지 또 챙겨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뭐 초등학교 저학년뿐 아니라 초, 중, 고마다 다 이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두드림 뭐 교실 이런 것도 해서 그 아이의 속도에 맞게 개별 지도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학습 누적이 계속 더 커지지 않도록 결손 누적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기초 학력이 중요시되는 건 뭐 이전에는 잘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학교가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학교 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초 학력을 강조한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에 이어서 이제 충주도 올해부터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배정은 우리 청주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나요? 근데 그 배정을 이제 4군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학습 능력이 대체로 고르게 좀 학교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학생들이 나누어지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절대균등 배정을 하려면 옛날에 학급 편성할 때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아이들을 일일이 이렇게 배정을 해야 뭐 가장 선발 효과를 공평히 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통학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아주 그 불균등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4군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아주 뭐 형평이랄까 균등 배정은 못 되는 한계는 또 있어요. 그러나 그냥 희망대로만 해서 선호 학교를 나누는 것보다는 그런 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청주를 그렇게 했는데 충주도 같은 배정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충주는 이제 그 해당 학교가 6개 학교 밖에 안 돼서 그리고 충주 외곽에 있는 2개 학교는 통학 불편 문제로 청주권의 옛날 청원군 지역의 학교들을 포함 안 시키는 것처럼 충주는 이제 시내권 6개 학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군요. 예. 저한테는 좀 와닿으면서도 약간 좀 이거 어떻게 시행될까 좀 궁금한 게 2025년부터 시행하신다는 고교 학점제인데요. 뭐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학점제가 좀 이해가 되지만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대 사회에는 배울 거리가
딱히 그렇게 교과목으로 뭐 이렇게 나눈다거나 하기 어려운 또는 교과 통합적인 또는 어떤 그거보다 더 세분화돼 가지고 심화한 주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배우고 싶은 그 영역을 커리큘럼화 해가지고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주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교 학점제의 기본 취지인데 그러자니 지금 현재 선생님들로는 교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로는 다루기 어려운 영역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누가 가르칠 거냐? 바깥에 있는 전문가나 특히 학자분들, 교수님들을 모시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25년도에 전면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충북은 그거를 좀 더 일찍 하자 해서 벌써 우리 예. 충북에서는 마이스터고 같은 데는 벌써 올해부터 예, 예.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교수님들이나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부르시면 저도 달려가서 네,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력하지만. 네, 네. 지금 현 정부가 특히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자치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데 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자치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자치를 이루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도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예. 실제로 교육자치의 바람직한 도달점이랄까 하는 것은 학교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자치. 예. 그래서 학교 단위를 자치 기구로 해야 되는데 기초단체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행 법상으로는 그걸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한점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만들려면 장을 선출해야 되고 그렇죠. 예. 또 의결기구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바람직한 학교자치는 법제도상의 법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교육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 배움터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통해서 가르치도록. 그래서 학교 내에 뭐 학생들, 학부모 또 교사들의 어떤 정말 의사유통 뭐 방식을 민주적으로 해 나간다든지 전체 학교 경영을 민주화하는 형태의 교육 자치 실험을 실질적으로 좀 해야겠다. 근데 그러자면 일단은 제도 정비부터 해야 됩니다. 예. 법률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구성원들의 그 뭐 자치 의식이라고 할까요? 참여 의식 특히나 우리가 이 학교 경영의 주체다. 그래서 자율적인 자주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거 이것이 아주 관건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17개 그 시도 교육감들이 어느 정도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거의 주민들께서는 우리 교육청은 보수야, 우리 교육청은 진보야, 뭐 이렇게 선택할 때 이제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했었는지는 모르나 사실은 교육에는 뭐 진보 보수 가름이 필요도 없고 뭐 거의 미래지향적인 비전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육 자치에 대한 의식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네네. 우리 교육감님 정책을 보다 보면 유달리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워낙 국어교육을 전공하셔서 또 그런 이름을 정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좀 투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이제 행복씨앗학교 이제 다른 네. 지역은 혁신학교죠, 그죠? 예. 근데 이게 현재 우리 충북도에서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다른 타시도에서는 혁신학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뭐 아주 그냥 극렬히 반대하는 지역도 있죠. 근데 우리 지역은 행복씨앗학교라는 이름으로 제가 교육감이 되어서 좀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6년차 접어들면서
처음에는 한 10개밖에 안 됐던 것이 지금은 60개 되도록 이렇게 지금 확장되고 있고 예. 이 중에서도 지금 뭐 5년 차 이렇게 되는 학교들은 행복자치 미래학교라고 해서 또 아주 심화형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또 행복동행학교라고 해서 예. 행복씨앗학교가 뭐 60개가 되는데 그만한 수에 가까운 수의 행복동행학교라고 해서 예. 또 같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딱히 그렇게 뭐 행복씨앗학교니 동행학교니 이렇게 타이틀을 달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 행복씨앗학교가 선도하고 있는 어떤 수업 혁신이나 학교 문화 혁신을 모든 학교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 교육과정 자체가 이미 2015 교육과정부터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충북의 행복씨앗학교가 좀 출발은 좀 늦었지만 전국적으로 또 모범을 만들어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행복 얘기 나온 김에 이어서 또 하나 사업을 한번 들어보면 행복교육지구 이제 사업인데요. 네네네. 이게 네. 지역 사회를 교육 공동체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네. 골자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공교육은 행복씨앗학교로 내실화하고 학교 밖교육은 종래에 학원가에서 사교육이 감당했던 영역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학원가 말고도 배움터를 더 확장하자.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스코어는 스펙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토리를 길러야 되는데 스토리가 무기인 시대인데 이 스토리는 더 넓은 무대에서 더 생생한 배움터에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에 다양한 배움터를 지자체와 같이 만들자 하는 게 네. 전국적으로는 교육혁신지구라는 이름이고 우리 충북은 행복교육지구인데 이것도 아예 출발 단계부터 전국에서 기대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북의 모든 시군이 자치단체장이 뭐 소속 정당이 어디든 간에 네. 다 동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의 정주 여건 하면은 일터가 있냐, 배움터가 있냐 이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머물러 살만한 여건이 정주 여건인데 젊은 부모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드는 거 자치단체장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일터만 만들어야 되느냐? 자녀들을 위한 배움터도 만들어야 된다. 그 배움터를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같이 만들자. 학교 밖에 있는 거지만.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다 공감하고 동의해서 동참을 해서 모든 시군이 동시에 100% 같이 하기로 한 첫 광역단체입니다. 그랬는데 역시나 한 2년 후에 재작년도에 19년도에 교육부가 선정하는 미래교육지구라고 하는 게 그 프로젝트 중에 또 교육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예. 거기에 전국의 10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이 충주 옥천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미래교육지구로 1년 동안 지원해보니 지난 20년 연말에 그 중에서도 또 훌륭한 지구를 선정해냈는데 전국의 8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이 충주 옥천이 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학교 밖 배움터 조성 사업의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전국에서 충북이 정말 선도하고 있다. 자랑스러워 하시면 합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그 교육감님 전국 최초로 공립형 대안학교 이른바 가칭 단재고등학교 이제 설립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아까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이제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예. 설립 승인을 받는 게 예. 좀 지체됐다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세 번째 도전 만에 그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전국에서 최초로 해보려고 했던 대안학교는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 거였어요. 예. 대체로 이제 학교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성에 안 찬다고 해서 학교를 벗어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중도 탈락자라고도 부르고 뭐 했던.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그냥 학교 밖 아이들, 학교를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이라고 뭐 이름부터 바꿔짓는데,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그게 포지티브한 선택이든 네거티브한 선택이든 공교육에 대안을 찾아서 나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교육이 그것까지도 쌓아안고 그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미래 인재로 길러야 한다는 그런 저희들 성심에서 추진한 거였는데, 단자고등학교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자기 주도 학습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나는 학교 중간에 그만두고 검정고시 봐서 뭐 대학 갈 거야, 유학 갈 거야, 이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아이들도 우리 공교육에서 조금 더 차근차근 충실하게 같이 좀 쌓아앉자. 그런 아이들의 어떤 교육 수요도 좀 받아주자. 그래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 국가에서 그걸 실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영재교육, 그거를 좀 뭐 영재교육처럼 미칠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하기는 좀 그렇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딱히 그런 영재교육 차원이 아니라 미래형 교육 실험을 하는 학교로 한번 해보겠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해야 되지만 안 한다고 하니 답답해서 우리라도 먼저 해보겠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쨌든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준비해온 선생님들이 정말로 멋있게 선도사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아주 특별한 교육 실험을 해볼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충전형 대안학교인 목도 전원학교도 그건 1년제인데, 학교를 벗어나는 아이들 중에 보면은 꿈도 학습 의욕도 못 찾아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챙겨 길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속에서는 얘들아, 다른 애들 방해하지 말고 뒤에서 엎드려 있더라도 버티다가 견디다가 졸업장이라도 받아가렴. 정이 못 버티겠냐? 그러면은 일단 집에 가서 한 49일 시간을 줄 테니까 숙려해보고 그래도 학교가 필요하면 다시 오너라. 겨우 이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저희는 아이들이 기운을 차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기운도 차리고 꿈도 찾고 의욕도 회복하고 해서 이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이런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자는 게 충전형 전원학교입니다. 요거는 덴마크의 앱드스콜레에서 이제 본따 온 건데, 이것도 충북에서 이제 한번 의욕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그게 무슨 학교냐 이러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우려를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간곡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래 두고 보겠다는 정도까지는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멋있는 결과를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으로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 우리 도교육청 조직 개편이 있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시고 개편하시는 겁니까? 조직 개편은 이제 해마다 뭐 상황 변화가 생기면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진용을 뭐 새로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듯이, 근데 2020년도 초에 아주 대폭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소폭 개편으로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약간 상황 변동이 생긴 것을, 예를 들면은 유아 특수복지과를 하나 만들고, 또 청주교육청에는 교육지원국을 하나 더 만들고, 충주교육청은 약간 기구 보강을 좀 더 하고, 거기는 혁신시범교육청이어서
그리고 또 뭐 성인지 뭐 지원 팀을 만들고 대안교육 팀을 만들고 이런 정도. 그리고 기관 간에 약간 업무 이관 같은 게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원에 이제 뭐 산하 뭐 센터나 사업소들을 더 연관성이 있는 뭐 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정도의 기구 개편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질문에 상관없이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나 더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네, 도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도 아마 여건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돼야 하듯이 우리 충청북도도 그리고 우리 충북교육도 분명히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해로 삼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2021년도에도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면 충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은 세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육도시 청주 충북이 세계 속의 교육 선진도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 1년 교육계에 계신 분들 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교육계 관계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2021년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격려와 배려가 절실할 때입니다. MBC 충북이 마련한 신년 특별대담 김병우 교육감에게 듣는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